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생보험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아입니다. 자, 아마 가장 보험을 원하시고 필요하시는 분들이 유병자분들일 텐데요. 자, 그런데 유병자분들 보험료 너무 비싸고 가입이 거절돼서 고민이신 분들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유병자분들의 보험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고 특별히 암보험에 집중해보는 시간 마련했으니까 강의 시간 함께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 시간에는 중대질환보험을 알아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요즘 굉장히 범위가 넓어졌다는 심장질환 플랜들 비교 분석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방송 중에 내 보험이 궁금하다 혹은 리모델링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나 문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63-2662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자, 지금 유튜브 통해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셔서 채팅 통해서도 함께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제공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보험 플랜 119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평소에 보험 가입이 가장 고민이시라는 분들 아마 약을 좀 드시거나 예전에 병력이 있는 유병자 분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유병자 분들께 정말 유리한 보험 소개해드리고 암보험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를 꼼꼼히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백수원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백주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특히나 우리 암보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암보험을 조금 더 보장을 좀 충실하게 다양한 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유병자 보험 하면은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이 유병자라고 하는 거는 병력이 있거나 약을 복용하면 무조건 유병자라고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병력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의 주요 분포도를 보면 50대가 넘어가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주의 깊게 보셔가지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 등 이게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잖아요. 이런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험을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되고 과거에 내가 병력이 있음에도 유병자 보험을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만약에 4, 5년 전에 보험을 준비하셨거나 또는 그 전에 유병자 보험을 준비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오늘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으니까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력이 걱정되시는 분들, 물론 이분들이 병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가족력이 있어서 나의 보험을 좀 점검받고자 하시는 분들도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자녀분들이 부모님 보험을 준비해 드리고자 해요. 라고 하시면은 대충 연령이 꽤 높으신 부모님들이거든요. 근데 보험료가 많이 지출되는 거는 부담스럽고 좀 저렴하면서 그래도 혜택이 좀 더 넓은 보험을 선택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단이나 수술 간병보험 등을 한꺼번에 좀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주의 깊게 들으시면 도움이 좀 되실 듯 합니다. 먼저 제가 이제 통계 자료를 한 가지 좀 뽑아와 봤는데요. 과연 그러면 우리가 1년 생애에 어느 정도의 의료비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지도 이런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2012년도부터 16년도까지 보시게 되면은 평균 수명이 남성이나 여성이나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이 이야기는 아프지 않는 게 아니고 유병의 기간도 그만큼 길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거에 맞춰서 유병의 기간도 같이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은 같이 길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저희들이 건강검진이나 또는 내가 조기에 진단을 받아서
치료하는 기간들이 많아졌다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들여다보다 보니 저도 좀 놀라웠던 게 생애 의료비, 내가 살면서 생애 의료비를 쓰는 돈이 뭐 100이면 100, 그중에 65세 이후에 6,300만 원 정도의 의료비가 지출이 되더라. 이거는 전체 의료비의 50% 정도 해당이 된다. 꽤 큰 금액이죠. 50% 정도면은. 그리고 나서 75세 이후부터는 임종 전까지 전체 의료비의 한 31%를 지출하게 됩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65세 이후부터 의료비가 지출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 연령 되시는 분들이 보험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은 65세가 넘어가면 보험회사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의 제약이 굉장히 커져서 가성비가 그렇게 썩 좋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미리 준비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죠. 또 하나의 통계자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제일 많이 앓고 있는 유병력이 뭐냐? 그럼 그거와 관련된 질환들에 대한 통계 자료인데 보시면은요.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만성 질환을 갖고 있다, 3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가 보통 63%나 된다고 합니다. 이 만성 질환들 중에는 혈압과 관절염, 이 당뇨가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 3가지 질환들 중에 이런 질환들을 하나라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에 반해서 보험 가입도 똑같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보시면 이 파란색 그래프가 건강하신 분들, 고지를 다 하고 복잡하게 고지를 다 하고 가입하는 케이스인데 보시면은 그래프가 갈수록 밑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초록색이 우리가 말하는 간편고지 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편고지 보험. 근데 이 분홍색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간편심사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간편심사와 간편고지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만은 간편심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내용이 달라요. 간편심사라는 거는 정상적으로 고지를 다 하지만 서류나 이런 거를 복잡하게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간편심사라고 보시면 되고 간편고지는 질문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편고지에 해당되는 것들이 보통 크게 유병자 보험인데 보시면 급격하게 상승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보험회사들도 이 상품을 개발하고 하는 것들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건강하신 분들보다 유병자들한테 더 나은 상품을 개발하는데 좀 더 주력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런 통계들을 보시면서 나도 이런 질환들이 하나씩 있는데 그러면 나의 보험을 어떻게 선택하는 게 중요한가 생각하실 것 같아서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먼저 연령별로 보험을 준비하시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 연령별로 20세 이하, 뭐 20대부터 40대, 50대부터 65세, 65세 이상 이렇게 봤는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보험은 저는 실손보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실손보험은 모든 보험을 통틀어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보험이에요. 근데 간혹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의외로 이 실손보험이 제일 중요한데 다르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모든 보험을 통틀어서 실손보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험을 가입할 때도 가장 까다롭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맞춰서 이제 20세부터 연령별로 대부분의 보험들이 비슷할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집중해서 가입하면 좋겠다 싶은 것들. 20대 같은 경우는 중대질환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 가입 한도가 높습니다. 이 연령 이후에는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중대질환에 대한 가입 한도가 낮아지기 시작해. 가입 한도를 예를 들어서 5천을 가입하고 싶어도 20세 이하인 경우는 가능한데 20세가 넘어가면은 힘들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들을 먼저 체크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대부터 40대 역시 중대질환에 대한 진단비가 중요한데 여기에는 수술 특약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가정을 이루는 시기 때문에 사망보험금도 필요하겠죠. 50대, 60대 마찬가지로 다 중대질환에 대한 보험은 중요합니다. 그러니 실손보험과 중대질환만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어도 내 보험은 굉장히 잘 돼 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지 50대 이후에는 이제 간병이나 치매에 대한 보험이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고요. 내가 선택하는 거에 다르기 때문에 이 연령대가 가장 병력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수술비 플랜도
체크해가지고 내가 보완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연령별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담아서 이렇게 준비하면 좋겠다는 걸 먼저 전달해드리고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손보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손보험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언급을 이제 피하고요. 일단 암보험과 이제 3대 진단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언급을 한 다음에 좀 더 깊게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보험을 선택할 때 팁입니다. 우리 암보험 선택하시면 모든 게 다 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보험회사는 크게 일반암, 요거를 일반암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일반암을 기타 모든 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유사암, 얘를 유사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유사암. 유사암이 갑상선이나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요 두 가지는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보험회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요 언급된 이 유방암, 자궁암, 방광암, 전립선암, 대장전막내암은 보험회사별로 일반암에 포함되기도 하고요. 또는 유사암에 포함되기도 하고 또는 소외감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다 알고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도 이걸 언급하는 거는 가능하면은 이 유사암, 이 소외감이라는 분류가 없다는 얘기는 이 소외감 분류를 따로 분류하지 않고 요 기타 모든 암에 포함을 시키는 암보험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보게 되면은 얘도 기타 모든 암에 포함이 되어서 차등을 해서 주지 않는 그냥 일반암의 기준으로 주는 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이러한 자주 발생되는 암들에 대해서 보험회사들이 좀 소외감으로 분류함으로 해가지고 진단금을 적게 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일반암 진단비를 1,000만 원을 가입했다. 그러면 기타 모든 암은 1,000만 원을 주는데 유사암에 해당되는 거는 10에서 20%만 주고 또 소외감에 해당되는 거는 뭐 40에서 50%만 주니까 이런 소외감의 분류가 없이 이 두 가지만 분류되는 암보험을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을 선택할 때는 유사암과 일반암만 있는 그런 암을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대 질환. 우리 이대 질환 하면 뇌와 심장 쪽 얘기를 하죠. 어쩌면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사실 이 분류가 나눠져 있는 걸 모르시는 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워낙에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짚어드리자고 하면은 과거부터 보시면은 뇌출혈이라는 건 알고 계셨고요. 뇌졸중도 알고 계셨어요. 근데 뇌혈관 질환도 지금은 많이 보편화돼 있어서 알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놓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고 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등호를. 뇌출혈보다는 뇌졸중이 좀 더 광범위한 보장을 해주는 거고 뇌졸중보다는 뇌혈관이 광범위한 보장을 해준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보험을 준비하는데 뇌혈관으로 보험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뇌와 관련된 진단을 받았을 때 내가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훨씬 커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반대로 내가 과거에 뇌출혈 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나는 뇌와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일부분만 보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뇌출혈 요즘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뇌출혈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도 10년 전에 보험을 준비했을 때 제 보험도 뇌출혈만 됐었습니다. 그런데 뇌출혈만 보장되는 이 보험들이 이제 회사들이 조금 더 개발하고 보장의 범위를 넓히면서 뇌졸중과 뇌혈관 같이 되는데 저 역시도 10년 전에 준비한 보험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을 보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내 범위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보셔가지고 내가 낭패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사실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다 같은 걸로 맥락을 이해하시는데 전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는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큰 그릇 안에 뇌출혈이라는 그릇, 그다음에 뇌출혈보다 좀 더 큰 뇌졸중이라는 그릇이 같이 포개져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뇌혈관 질환으로 보험을 준비하자라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심장질환입니다. 심장질환도 많이 알고 계실 수 있지만 아직도 많은 보험들이 급성심근경색이라는 담보만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조금 전에 제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저 역시도 심장질환에 대해서 급성심근경색만 해당이 되는데 이게 뚜껑을 까서 보니 심장 쪽 질환 중에서 급성심근경색이 해당되는 게 10%밖에 안 되는 거죠. 10%. 이 이야기는 100명의 환자가 심장 쪽 질환으로 온다면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해당되는 거는 10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가능하면은 좀 더 보장의 확률이 높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보험을 준비하시는 거고, 여기에 좀 더 나가서 좀 더 디테일하게 더 광범위한 보장을 받고 싶다면은 허혈심장질환보다는 심장질환이라는 담보로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질병 분류들 코드들 중에 보시면은 이제 화면이 좀 작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질병들 심장 쪽 질환들 중에 사실은 급성심근경색에 해당되는 거는 요 세 가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확률이 적겠죠. 나머지 질환들은 이제 허혈 심장질환이나 또는 심장질환으로 보험을 준비하셨을 때 내가 혜택을 보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심장 쪽 질환과 뇌질환에 대해서는 내가 보장받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꼭 체크하셔가지고 내 보험을 보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대질환에 대해서 암, 뇌, 심장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 과거의 보험들은 사실 이런 게 보장이 안 됐어요. 과거의 보험들은 한 6, 7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병자들이 보험만 가입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장이 됐던 게 아니고 좀 더 축소되었었죠. 그런 분들도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유병자 보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 보험과 유병자 보험에 좀 간단하게, 좀 디테일하게 복잡할 수 있는데요. 크게 항목을 좀 2가지 정도로 나눠서 제가 한번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고지의 의무가 굉장히 많아요. 5년 이내 약 먹은 적이 있느냐, 통원 치료도 받은 적이 있느냐, 또는 입원이나 수술한 적이 있냐라는 5년 이내 전부적인 5년 이내 나의 치료력에 대해서 전부를 고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장 항목은 훨씬 많죠, 유병자보다. 근데 고지의 의무도 복잡하다. 이런 경우에 내가 치료받은 이력에 따라서 부담보. 부담보라는 거는 내가 보장을 안 해주겠다. 그 부위에 대해서는 부담보가 될 수도 있고요. 당신은 건강하지만 이쪽에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보험료를 조금 더 내세요 해가지고 할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들은 보장을 다양하게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제약들도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보험료는 그거에 반해서 저렴하다. 그러면은 유병자 보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자 보험은 고지의 의무가 5년 이내 약 먹고 이런 다양한 것들 중에서 추렸어요. 최근에는 고지의 의무가 많이 변경이 돼가지고 3, 2, 5도 물어보고요. 3, 1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5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갈수록 보험료가 비싸진다. 왜냐? 질문이 적어질수록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보험회사들도 그만큼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적어지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가입은 될 수 있지만 보험료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335라고 해가지고 이 325보다도 조금 더 유리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고지를 좀 더 넓히면서 보장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 조건도 보시게 되면 부담보나 할증 이런 것들은 없고요. 거절만 있습니다. 인수 또는 거절. 대신에 보험료는 비싸지게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 보험과 유병자 보험 봤고요. 이제는 유병자 보험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만 보기도 하고 3일만 보기도 하고 325만 보기도 하고 이렇게 고지음을 언급을 했는데 그거 하나하나씩 짚어드리자고 보면은 사실 이런 것들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보험료가 너무 가성비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도 가입은 될 수 있지만 보험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피하십시오. 정 안 될 때 이런 걸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언급을 좀 피하고 보면은 이 325라는 보험과 335가 대표적인 유병자 보험이라고 보면 돼요. 이 둘에 보면은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입원이나 수술 필요 소견을 받은 적이 있느냐. 두 번째 3이나 두 번째 2는 2년 또는 3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5는 5년 이내 암에 걸린 적이 있느냐 또는 5년 이내 이런 8대 질병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느냐. 요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질문에 해당되지 않으면 보험을 받아주겠다. 여기에 보시면 약 먹는지 물어보는 질문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성질환으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보험이 가입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양한 유병자 조건에 대해서 나한테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시면 돼요. 내가 한 달만 지나면 335다. 그러면 335 보험을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준비하시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병자 보험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325와 335 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 회사만 딱 언급을 해서 제가 한번 보험료를 비교 한번 해봤습니다. 가입 조건은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 특약이나 진단 및 다 구성을 넣어서 325 조건에 가입되는 보험과 335 조건에 가입되는 보험료를 비교해 봤더니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서 봤더니 보험료 차이가 납니다. 325 조건보다 335가 훨씬 저렴하죠.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나의 질병에 따라서 335를 선택할지 325를 선택할지 유리한 쪽은 335 보험이 좀 더 유리하다. 요거를 우리는 보통 중할증 보험이라고도 말을 해요. 중할증 보험. 그러니 가능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나한테 훨씬 유리하고 가성비 좋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유병자 보험들 중에서도 또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조금씩 짚어드릴 건데 유병자 보험들도 325에 해당되는 경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보면은요. 용종 절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질환들 지금 너무 깨알같이 작아서 보이지 않지만은 이 많은 질환들도 입원이나 수술한 적이 있다고 하면은 거절이 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입원이나 수술을 한 이력이 있더라도 인수를 해줄게. 대표적인 게 보시면은요. 타박상이나 염좌로 15일 이내 입원했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15일 이내 입원하는 경우 많죠. 그래도 거절 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을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 단지 15일 이내 입원했을 때. 여기에는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은 타박이나 염좌니까요. 녹내장, 큰 수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녹내장이나 백내장을 수술했어. 근데 녹내장 수술하고 입원은 안 하고 통원만 해서 수술을 받았다? 그러면 인수해 줄게. 이렇게 되시는 거죠. 척추협착, 디스크 같은 거 수술을 하셨어요. 그러면 입원과 수술이 같이 동반될 텐데 이것도 7일 이내에 입원했으면 인수해 줄게. 요로결석 파쇄술도 역시나 오랫동안 입원하지 않았으면 인수해 줄게. 갑상선이나 이런 것들도 제거가 됐으면 인수해 줄게.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자궁근종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가입이 거절되거나 부담부가 잡혔는데 인수해 줄게.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증 질환들에 대해서도 지금은 인수 조건이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이 경증 질환은 이런 질환들이 있어도 한 달이 지나면은 보험을 가입해 주겠다라는 게 보험회사의 취지인 거고 이런 질환들은 좀 더 위중하니 치료가 된 다음에 3개월이 초과하면은 인수해 주겠다라는 질환들입니다. 보시면은 대상포진, A형 간염, 급성 신우염, 급성 위염이나 양성 위궤양 이런 것들도 내가 입원을 했고 수술을 했을 때 만약에 치료받은 다음에 3개월이 지났다? 이 3개월이 초과가 됐다 하면은 인수를 해주겠다고 보험회사들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회사들도 건강하신 분들보다는 지금은 유병자분들한테 좀 더 보험에 포커스를 맞춰서 좋은 상품을 내놓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한두 군데 회사가 이렇게 경증 질환에 대해서 예외 질환 인수해 주게 되면은 다른 보험사들도 서서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과거에 이런 질환들로 거절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려서 상담 받으시면은 분명히 그러니까 보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 A형 간염, 급성 신우염 가입 안 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인수해 주겠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 좀 주의 깊게 보셔가지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유병자 보험 중에 특히나 암에 대해서 이제 팁을 좀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표적 항암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 그 다음에 재진단암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건데요. 이 재진단암 특약은 일반암 진단비를 과거에는 1,000만 원 가입했는데 지금은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100만 원만 가입을 하겠다 하셔도 재진단암 특약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안내를 드린 거는 재진단암 특약이 보험료는 싸지는 않지만 1년마다 계속 줘요. 제가 언급하는 가장 큰 핵심은 진단비는 한 번만 나오고 끝입니다. 1회 지급이에요. 그래서 전이가 되건 재발이 되건 더 이상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한 번 나가면. 그런데 재진단암은 내가 첫 번째 암에 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봤더니 전이가 됐거나 재발이 됐거나 처음에 걸린 암이 유지가 되더라도 1년마다 이 보험금을 주겠다. 이 재진단암에 대한 지급 횟수는 제한이 없어요. 내 몸속에 암세포가 존재하면은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끔찍한 일입니다. 치료가 완치가 되지 않고 재진단암을 받는다는 건 끔찍한 일이지만 완치가 됐다가 재발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처음에 걸리는 곳에서 전이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재진단암은 이 모든 것들을 1년 뒤마다
진단금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 기존에 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재진단암 특약만 갱신형으로 선택하셔서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요즘에는 치료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좋은 치료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그러니까 내가 악성으로 가가지고 발전되는 암은 아니지만 현재 상태에서 서서히 줄여가면서 내 암세포를 치료하는 경우에 치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거는 재진단암 특약을 활용함으로써 나의 보험을 좀 보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험료도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비싸기 때문에 갱신형으로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표에 언급을 했습니다. 20년 갱신형과 30년 갱신형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보험료는 40세부터 50세로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보험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조금 보완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재진단암 특약을 선택하십시오. 여기에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표적항암도 있는데 이거는 요즘에는 수술보다는 사실은 암 치료하는 데는 수술이 있고요. 표적항암이 있고 방사선 치료가 있는데 이럴 때 표적항암, 의료보험 적용되지 않는 표적항암 치료를 받으면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겠다고 보험회사들이 전부 다 표적항암을 나왔어요. 표적항암 치료비 나온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많은 보험사들이 표적항암 치료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표적항암 치료비는 손해율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10년 갱신형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만약에 이 특약은 내가 암의 진단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효율적인 특약이기 때문에 재진단암 특약이나 표적항암 치료는 분명히 선택하셔서 보험을 이제 좀 더 보완하시면은 좋은 방법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표적항암도 나쁘지 않고 재진단암도 나쁘지 않은데 가중치를 준다고 하면 저는 재진단암이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보험료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40세 같은 경우 그렇게 크다 부담이 되지 않죠. 보시게 되면은 40세와 50세 보험료 차이는 크게 날 수 있는데 여성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아요. 왜냐? 이 연령 전에 여성은 암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이 연령 이후부터는 발병률이 크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남성의 경우가 많이 오르죠. 그러니 표적항암 치료비 같은 경우도 미리 챙겨서 준비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나 남성의 경우는 미리 챙겨두시는 게 많이 좋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유병자분들 특히나 암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기존에 유병자 보험 있으신 분들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가입하셔가지고 이런 조건들을 몰랐다. 그러면은 지금 과거보다는 한 20% 정도 중할증 보험을 선택하셔서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고 요즘에는 페이백이나 납입 면제 혜택이 굉장히 크게 작용돼 있어서 특히나 납입 면제는 없는 보험들이 없으니까 꼭 납입 면제 혜택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연령별로 보다 보면은 표준체와 유병자 가입 한도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전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보장의 범위를 꼭 확인하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뇌나 심장이나 암이나 내가 가입한 보험이 이것도 되는지 저것도 되는지 꼭 체크하셔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유병자지만 가입 담보에 따라서는 표준체로 가입할 수 있다. 특히나 요거는 암보험 같은 경우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병력이 있더라도 표준체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 특약들도 있으니까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준비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프라인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유병자분들께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입 자체가 거절됐었던 이 유병자 보험 시장 이제 활짝 열려서요. 여러 가지 보험들에 대해서 보험료는 좀 저렴해지고 보장 자체가 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마다 암이 발견되면은 또 주는 재진단암 진단비에 대해서도 이제 유병자분들께도 저렴하게 열려 있다고 하니까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2번과 함께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수원 전문가님과 라이프라인의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자,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바로 중대 질환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좀 내용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은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중대 질환 이 네 글자 딱 들어도 이제 저도 알고 시청자분들도 알 거예요. 예. 암이랑 심장이랑 뇌 쪽 저희 뭐 세 가지는 뭐 꼭 챙겨야 된다 이러잖아요. 또 어떻게 좀 챙겨야 되는지 오늘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일단 중대 질환이라고 하면 거의 이제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첫째가 암. 우리나라 모든 사망 순위를 조사해본 결과 1위가 암이고요. 그다음 2위, 3위가 뇌하고 심장 쪽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중대 질환을 구성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험이라는 거를 구성을 하고 알맞게 설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중대질환 플랜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 좀 알맞게 구성이 되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플랜을 좀 짜봤는데요. 제가 이제 뭐 3333 이렇게 플랜을 한번 짜봤어요. 그래갖고 암진단 3000 정도 그리고 갑상선암 여기서 제가 갑상선암하고 표기를 해놓은 이유는 유사암에다가 갑상선암 초기 진단 제외해서 2000까지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는 좀 중점적으로 이걸 둘 수 있으니까 좀 좋은 플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뇌하고 심장 쪽 여기는 진단비 1000만 원하고 그에 해당되는 수술비를 2000씩 넣어서 제가 이렇게 3000 예, 이런 식으로 한번 플랜을 짜봤어요. 이게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야 되냐 이런 건 아니고요. 이러한 기본적인 구성으로 있으시면은 이거에 대해서 좀 설정을 낮추셔서 추가로 플랜을 잡으시고 없으시면 최대한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하셔갖고 여기다 플랜을 또 추가하시는 게 훨씬 좀 더 효율적이고 플랜을 잡는 데 있어서 좀 가성비도 좀 좋고 이렇게 해서 진단금이 어느 정도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잡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여기에 포커스를 잡는데 모든 보험 회사마다 조금씩 사망이라는 연계 상품이 조금씩 달라요. 네. 네. 그런 거 아시죠? 이제는 이런 거를 가입하는 때 기본적으로 상해 사망 또는 상해 후유 장애를 1억 또는 2억, 3억 뭐 이런 게 회사별로 조금씩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연계하는 금액들이 또 이제 보장 금액들이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무연계인 회사도 있으니까는 그거를 꼭 찾아보셔갖고 이것만 해도 기본적으로 뭐 20년 납 100세 만기 했을 때 한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뭐 40대 50대 기준으로 했을 때 적어도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까지는 월 보험료를 아끼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게 무연계면은 내가 원하는 보장만 가져가고 그렇죠. 뭐 사망 보장이 굳이 내가 원하지 않는데 안 넣어가도 맞아요. 된다는 거죠.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사망보험금은 솔직히 말해서 종신보험 그러니까 생명보험 쪽에 일반 사망을 드는 게 가장 좋고요. 여기에 대해는 연계는 거의 다 상해 사망 쪽이에요. 네. 그래서 상해로 인해서 이제 사망에 이를 경우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보험금이 나오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무연계로 하셔갖고 보험료를 한 몇천 원이나마 좀 줄이셔갖고 내가 원하는 3대 진단만 딱딱딱딱 암 진단, 뭐 갑상선암 그리고 뇌하고 심장 쪽 진단비 수술비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요. 이걸 꼭 고려하셔갖고 보험 플랜을 좀 짜보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가져가면 보험료가 좀 저렴해질 것 같은데 네, 맞아요. 3333 이렇게 3,000만 원씩 다 각자 가져가면 예. 그럼 얼마예요? 일단적으로 우선적으로 없으신 분들 아니면 네. 좀 추가하실 분들에 의해서 겨냥을 해서 제가 20년 납 100세 만기로 1급으로 해서 무해지 10%형, 무해지 10%형이라는 말은 납입 기간 동안은 해지환급금이 없고 납입 후에도 해지환급금이 표준 기본적인 그러한 보험의 환급률이 10% 미만인 거를 무해지 10%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험료가 좀 저렴해졌어요. 30세, 40세, 50세 기준으로 여자는 좀 저렴해요. 5만 원, 6만 원, 7만 원대. 예, 그렇게 3,000 다 가져가시는데 그리고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조금 50대가 넘어가면 이제 10만 원대로 이렇게 비싸지니까는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꼭 굳이 그때로 20년 납 100세 만기 이렇게 설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기의 이제 보험료 수준에 맞춰서 20년 납 90세 만기 또는 30년 갱신, 20년 갱신 이러한 상품들도 많으니까요. 보험료는 얼마든지 조절 가능하니까 만약에 주위에서 상담을 받아서 꼭 이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피하시고 어느 정도 좀 아는지 하시면서
이렇게 보험료를 낮출 수 있으니까 이건 꼭 숙지하시길 바랄게요. 그럴게요. 우리가 뭐 사망 담보 같은 거 굳이 뭐 최소한으로 넣어가는 거 없이 네. 내가 정말 원하는 보장만 다 골라가도 생각보다 저렴했잖아요. 네. 오늘 그래도 중대질환이라고 딱 키워드 꼽아주신 게 예전과 또 다른 새로운 무언가가 맞아요. 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거예요? 일단 제가 오늘 좀 더 포괄적으로 좀 설명해 드릴 게 네. 심장 질환에 관한 거예요. 어. 물론 허혈성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뭐 불과 이제 2, 3개월 전만 해도 이 담보 나온 지가 좀 몇 개월 안 됐어요. 2, 3개월 전만 해도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보다는 상위 버전인 뇌졸중이 그리고 그 위에 버전이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급성 심근경색보다는 그 상위 버전인 허혈성 심질환을 들어야 된다고 제가 뭐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좀 더 보장 범위를 좀 포괄적으로 해서 심장 질환이 좀 나왔습니다. 예. 제가 이제 표를 해서 보고 있는데 보통 시사나 B사, 뭐 A사 그리고 제가 체크한 이제 보험사 이렇게 가는 것에서는 이제 I 코드라고 하죠. 이제 심장이나 뇌혈관 쪽을 심장 질환 쪽을 이제 I 코드로 하는데 여기 20에서 많게는 20에서 25까지 한마디로 협심증이나 기타 급성 뭐 허혈성 심질환, 만성 허혈성 심질환병 이런 거는 모든 보험사가 허혈성 심질환이라는 예. 담보에 속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코드로 따지면은 뭐 A사, B사, C사 이렇게 해갖고 여기보다 많은 17개의 코드를 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정맥을 일단은 보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급성, 그리고 심장막염, 심장 판막증 이런 같은 경우 기타 질환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보통 심장 질환에서는 I 코드인데 I 코드에서 20에서 25까지 준다. 이렇게를 생각하는데 여기서 더 한 단계 뛰어넘어서 I30에서 50까지 거기에 해당되는 범위가 한 10몇 가지, 7개에서 8개까지가 더 드린다. 이렇게 저도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네. 저희가 예전에 뭐 보험 좀 범위 좋게 가입하셨어요라고 하면서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 네. 가입하신 분들께 허혈성 심장 질환이 가장 넓어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허혈성 심장 질환이 그것보다 더 큰 범위로 이제 심장 질환이 그렇죠. 나왔다는 거죠. 맞아요. 이제 심장 허혈성 심장 질환이 100%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 혈관 질환에 대해서만 네. 100%인 건 사실인데 이제 뭐 심장막이라든가 아니면 부정맥까지 보장하는 담보들이 나왔으니까 이왕 예전 거 보험 가지고 있어서 2대 질환이라고 해서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 갖고 계신 분 안 그래도 2대 질환을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회사로 좀 범위를 좀 더 넓혀서 그렇다고 해서 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숙지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보장 이왕이면은 드는 거 어차피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여기에서 2대 질환을 드는 것 중에서 특히나 심장 질환에서 특정 1, 2라는 질병 분류 코드에 좀 더 포괄적인 거를 선택을 하시는 게 그래도 보장을 받는 데 있어서 좀 더 포괄적이고 좋지 않을까 해서 그래요. 제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중년이 넘으신 분들은 예. 암보다 더 무서워하시고 보험 가입도 좀 까다롭고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왕이면은 저도 가장 넓게 가져가고 싶거든요. 그렇죠. 얼마 정도씩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검진부터 그리고 진단을 받고 일반 통상적으로 병원을 할 때는 어디가 이상이 있어서 검진이라는 걸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사가 진단을 내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진단이 나왔으면 수술을 해야 되고 예. 수술을 한 다음에 향후 치료 즉 통원이나 병원비가 계속 축적이 돼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진 수통이라고 해갖고 제가 한번 플랜을 짜봤어요. 일단 여기 회사 걸로 제가 플랜을 짜왔는데 검진을 통해서 뭐 2대 질환의 CT나 MRI 그리고 심장 초음파들 그런 거에서 그리고 2대 질환의 조영술이나 그리고 PET 같은 이제 양전자 그런 단층 촬영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실비 처리를 당연히 하지만은 진단금도 5만 원, 30만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진단. 뇌혈관 진단비는 그대로입니다. 일단은 포괄적인 100% 맞고요. 뇌혈관 진단비에 대해서는 1천만 원 기준으로 하되 심장 질환을 특정 1, 2로 특정이라고 해서 특정 부분만 주는 게 아니라 허혈성 심장 질환을 포함하고 그 위에 범위인 특정으로 몇 가지를 더 포함해서 진단비를 갖는다는 뜻이니까는 이것도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술비. 그래서 뇌혈관이나 심장질환 수술비. 여기서 심장질환 수술비라는 걸 부정맥 수술비까지 다 포함시킨 분. 그래서 2천에서 3천까지
최대 3천까지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비, 통원이죠. 뇌나 심장 쪽에서 통원, 상권병원이나 이제 일반 병원, 그래서 통원 일당으로 각각 10만 원, 뭐 만 원씩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2대 질환을 검진부터 치료를 하고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고 거기서 병원비로 이제 통원까지 그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플랜을 짜봤는데 이거에 대한 보험료가 굉장히 좀 궁금하실 거예요. 맞아요. 예, 어떻게 일단은 될까요? 제가 두 가지로 좀 짜봤어요. 예. 갱신하고 비갱신하고 차이점을 짜왔는데 그 전에 대해서 일단 수술비 이렇게 해서 도대체 얼마의 수술비를 받을 수 있는지 예. 일단은 보험료는 차차 알려드릴 거고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이 궁금하세요. 이렇게 해서 도대체 뇌혈관이나 심장질환 수술 플랜으로 잡으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어? 그렇죠. 가입을 했는데 예, 많이 맞아요. 받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수술 플랜으로 만약에 쪘을 경우 이제 뭐 종수술비라든가 질병 수술비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112대나 뭐 24대 옛날 것들도 다 포함해서 최대 받을 수 있는 수술비를 제가 한번 짜와봤어요. 도대체 뇌혈관 수술비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 물론 관열로 통해서 했을 때 종합적인 거로 112대 5종 수술비에 21대 또 뇌혈관 그리고 5대 기관의 관열 쪽 그리고 질병 수술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는 약 8천만 원까지 그리고 대단 자녀보험 즉 30살 미만의 자녀보험은 1억까지 수술비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이게 내 쪽만. 진단비라고 해도 굉장히 큰데 그렇죠. 수술비가 뭐 8천만 원 예. 이걸 받을 수가 있다는 물론 거예요? 이건 풀담보로 넣었을 경우긴 그래도요. 하지만 그리고 예. 유병자가 아닌 이제 건강체로 넣었을 뿐이지만 그래도 예. 이 정도만 해도 진단비보다 더 크게 받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렇죠. 암 진단비도 3천만 원 들고 계신 맞아요. 분들 많은데 이대 질환 더 까다롭다고 하는데 진단비도 아니고 수술비만 맞아요. 이만큼 된다고 하니까 놀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거기다 대고 뇌 쪽도 이 정도인데 이제 심장 쪽은 제가 보통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받고 간편 쪽으로 받고 자녀 쪽, 그러니까 간편이라는 걸 일단 유병자 쪽. 일단 종합보다는 간편이 적게 받겠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별표를 쳐놨는데 부정맥 아이코드에서 47, 48, 49 그리고 신부전증까지 포함을 한 심장 질환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종합적으로는 6천에서 자녀는 8천까지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이걸 꼭 참고하셔갖고 이거를 수술비 플랜을 짤 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랄게요. 그래요. 이 보장 범위가 넓은데 뭐 일단 보장 금액 자체도 크고요. 뭐 네. 수술비랑 진단비를 다 포함한 거잖아요. 맞아요. 보험료가 조금 비싸진 않을까? 뭐 비싸도 가입을 원하시겠지만 그래도 얼마 정도 할까요? 일단 비싸기도 하고 네. 뭐 싸기도 싸기도 하고 이제 나이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네. 제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세 가지로 짜왔는데 하나는 20년 갱신이고 또 하나는 20년 납 100세 만기로 기준을 했을 때 일단은 20년 갱신을 하면 굉장히 좀 저렴하죠. 40, 50대까지는 2만 원, 여성 같은 경우는 만 원대, 오. 50대는 2만 원, 남성은 4만 원대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60대로 넘어가면은 아무래도 갱신형이라고 해도 조금은 비쌉니다. 앞에 제가 설명드린 거기에 플랜을 해서 검진부터 진단, 수술, 통원까지 해서 보험료를 측정한 건데 60대는 20년 갱신으로 하면 8만 원, 여성은 4만 8천 원. 아무래도 이렇게 보험료가 차이가 난다는 거는 남성이 아무래도 수술을 더 받는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20년 나는 갱신이 싫다.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 있으니까는 비갱신을 하고 싶다는 분들은 20년 납 100세 만기로 했을 때 아래 보시는 것 같이 40대, 50대, 60대 남성, 여성 기준으로 했을 때 보험료가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니 그렇게 이렇게 진단을 받으면고 수술비를 받으면서 이 정도면 좀 괜찮은 가성비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네요. 되도록이면 일찍 가입하면은 뭐 40대 기준 2만 원대도 가능하니까 맞습니다. 뭐 아예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렇죠. 이미 이대 질환 이제 예전 버전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네. 이렇게 좀 준비해 봐라. 최종 의견 좀 들어볼게요. 일단 진단금이라는 거는 최소한 자기 보장이 어떻게 뭐가 있는지 그거를 좀 이제는 네, 아셔야 될 때입니다. 맞아요. 분명히 알고 어떤 거를 추가로 가입할지 추가로 가입할 때 보장 범위라든가 진단금 한도 정도는 구성이야 이제 설계 전문가를 통해서 해드리겠지만 그래도 보장 범위하고 진단금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명확히 알고 가입을 하시길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대질환 보험 제대로 가입하시라고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급성 심근경색보다 더 넓다고 강조를 해드린 허혈성 심장질환, 이제는요, 심장질환이라는 보장 범위가 새롭게 더 넓게 생겨서 가장 넓은 범위의 이대질환 보험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험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물론이고요. 지금 이대질환 보험을 옛날에 가입하신 분들은 심장질환 범위로 좀 일찍 가입할수록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중년이 넘으신 분들은 암보다 더 위험하다는 이대질환,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은수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했고요. 자,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이 보험 관련해서 혹은 내 보험의 상담을 원하신 분들은 02-3153-2662번 또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실시간 문자가 도착을 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4354님께서 작년에 대장 용종을 제거하셨다고 저희에게 이런 문자를 남겨주셨네요. 자, 그 이후에도 또 도수 치료를 한 6번, 7번 정도 받았는데 그러면 제가 방송에 나온 유병자 보험을 준비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자, 백수연 전문가님, 저도 좀 헷갈립니다. 대장 용종을 제거하는 것도 흔하고 도수 치료도 흔하잖아요. 이런 분이 유병자 보험으로 가야 되는 걸까요? 일단 어떤 보험을 선택하냐에 따라 좀 틀려질 수 있는데요. 일단 도수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면은 실손보험은 아마 회사에서 조금 싫어하는 경향으로 거절 나오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 실손보험은 조금 더 뒤로 미루셔가지고 유병자 실손보험 같은 거 가입하지 마시고 그 고지의무 기간이 벗어나는 시점에 실손보험을 따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장용종과 관련돼서는 영정이 만약에 제거하지 않고 남아 있었다고 하시면은 문제가 되실 수 있는데요. 용종을 제거한 거는 그 원인을 제거했다고 보험회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표준체로 보험을 준비하시되 유병자 보험 말고요. 건강체로 보험을 준비하시되 고지를 다 하신다면 하면은 통상적으로는 대장에 대해서 부담보가 잡힐 확률이 있어요. 근데 이 대장에 대해서 부담보가 5년 이상 정기간 잡히는 경우는 드물 테니 한 2년에서 3년 정도 부담보 잡힐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대장에 대해서 보장을 안 해주고 인수해주겠다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건강체인 표준체로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고 옳은 선택이실 것 같습니다. 네, 미리 이렇게 연락 주신 거 다행입니다. 일단 도수치료 관련해서는 실비 가입 유병자로 가지 마시고 일단 좀 미루시고요. 그리고 건강체로 충분히 고지만 하면은 용종을 제거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확인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유병자 보험으로 가야 될지 고민이시라면 저희에게 일단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0101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에는 이대 질환이 3천만 원 밖에 없거든요. 제가 좀 추가로 가입을 해야 될까요? 라고 이대 질환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이윤수 전문가님, 3천만 원 있으시대요. 어떻게 추가를 하는 게 좋은 걸까요? 물론 3천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죠. 그렇죠. 일단은 3천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청자분께서 제가 어느 생명보험사에 정확히 몇 년도에 가입이 증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질문 주신 거에 이대 질환이 3천만 원씩 그것도 생명보험에 갖고 있다. 이거의 말씀은 3천만 원이라는 이대 질환에 대해서 포괄적인 제가 말씀드린 뇌나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질환 쪽이 아닌 아마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 3천씩 있을 가망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3천씩 물론 많은 돈이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포괄적인 최하위 버전이 이제 보장 범위로 따지면 두 개 다 이대 질환이 10% 미만의 보장 범위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입에 앞서서 일단 이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기본적인 정보를 통해서 어쨌든 전문가를 통해서 받으실 때 이대 질환의 범위를 한번 보시고 가입을 꼭 다시 하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범위가 좁게 3천만 원에 5천만 원 가입했어도 어쩌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대 질환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중요한 게 금액보다는 범위라고 하니까요. 이대 질환 범위 이왕이면은 좀 넓게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2번과 함께 또 무료 문자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 통해서 방송 끝난 이후에도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은행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